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노후 수도관 개선 대책 마련과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욱 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군공항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수배자가 자신의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부서졌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광주 전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도. 결국 민주당 공천룰은 내년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비롯해 감점 기준과 범위, 그리고 경선 인원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내부 잡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심과 당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공천룰은 이달 안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1차 시안은 완성을 했고요. 다시 최고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 당원 투표로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년 선거에서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총선 현역 물갈이 폭은 19대 35%, 20대 47%, 3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15명이 교체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물갈이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 등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진보당과 정의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의 도전이 광주 전남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과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야온 기자입니다. 혼탁한 수돗물로 고통받고 있는 전남의 한 마을. 주민 불편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원인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 관로는 21만여 킬로미터, 이 가운데 15.4%가 노후됐습니다. 전남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나온 녹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년째 녹물이 나오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녹물의 원인은 물 공급 과정에서 수계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노후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군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전남교육청의 광급 자재 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광급 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특정 업체가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가 50% 이상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줄 수가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관마다 이제 공사 현장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을 공사 현장에 맞는 그 업체밖에 없나요? 아니 여러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많이 그게 있는데 해명이 됩니까? 이 밖에도 전남 도의원들은 체육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초등부터 실업팀까지 연계되는 육성 시스템 구축 제안과 도내 백화현상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전남 도의회의 올해 상반기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읍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가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한평군 대책위원회는 군공항이라는 단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항 기능은 무항공항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남는 공군기지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 효과도 전국 군공항에서 사천이 유일했고 기지촌화되는 것 외에 지역경제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은 확실히 기지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행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위원회 측은 인구 소멸 위기에서 한평군의 미래를 유지하는 방법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이 무항군으로 이전할 경우 한평군은 피해 지역이 되는데 이럴 바에는 협상력 차원에서라도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리라도 내린 것이 우리 한평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는 이때 해도 군공항 이전 사업 공식 설명회는 한평군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 의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이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6월쯤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투표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면서 주민들 간의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평군의 유치 분위기가 사업 자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나온 시도 상생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에서 20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공항과 연계한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양국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금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 안보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국관리법 통과 시 연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 원은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 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차량 위로 떨어지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신 적 있죠? 실제로 수배자가 자신의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부서진 시민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배자가 묵고 있는 방문을 엽니다. 경찰을 발견한 수배자는 2층 방 창문에서 1층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범인이 떨어졌던 차량입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지붕이 구겨지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던 30대 수배자는 결국 경찰에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수리 견적을 내보니 피해액은 6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 망가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차량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당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그 핸드폰하고 지갑으로 통해서 제가 112 신고해가지고 알아내게 됐습니다. 포항경찰서를. 뻔히 상황이 이 정도면 다 알 건데 그냥 간 것은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거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일이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검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배자 숙소에 창문이 보이는 곳에서 경찰 한 명이 대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포항경찰서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이라 경황이 없어 차량 파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고 발생 사흘 뒤에서야 포항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선열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전라남도는 독립유공자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직접 발굴하고 있으며 1차로 80명을 서훈 신청해 지금까지 16명의 추서를 받았으며 2차로 1895년 한말 의병부터 1945년 해방된 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복통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해남군 북평면 이진성지의 서문터가 발굴됐습니다. 해남군과 고대문화재연구원은 해남군 북평면 이진성지 발굴조사 자문위원회를 갖고 민가의 담벼락으로 사용되던 성벽터에서 서문의 흔적을 발굴하고 백자 등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이진성은 1588년 외적 방어용으로 성을 쌓았고 1895년 갑오 경장 때 폐진된 곳으로 조선시대 제주도 출입 통제소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목포시 삽진산단의 한 조선소에 있는 대형 크레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들과 함께 크레인 점검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목포시 죽교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 전후로 예고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의 국립 5.18 민주묘지 재참배 계획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특전사 동지회가 다음 달 20일에 5.18 묘지에 2차 참배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월 21일은 도청 앞 집단 발포가 벌어졌던 날이라며 만일 2차 참배가 발생하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진군에 사는 한 부부가 새 쌍둥이를 출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6년 만에 새 쌍둥이가 건강히 태어난 것은 경사라며 영상통화로 축하하는 한편 꽃다발과 출산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강진군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 새 쌍둥이 가정은 7년 동안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추모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한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 직속 기관 등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는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9주기 청소년 추념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일부 시설 부지가 분양 전 준공 승인을 받아 토지 분양과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준공 승인으로 분양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과 금융권 대출 편의 증진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 승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59.3%로 임시 사용 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의 81%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진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와 1897 계양 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노후주택의 경관 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1년 17가구, 2022년엔 19가구의 주거 향상을 목표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주 전남 농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쌀 생산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5월까지 상반기 해상 종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목포와 완도, 여수 등 서해청 소속 경비함정 64척을 투입합니다.